자식은 자식된 도리 한다고 집에 매번 오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고 부담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식 오는 게 마냥 반갑진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년의 부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찾아온 자식들과 우리는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자식과 외식할 땐 항상 제일 좋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까지 왔으니 조금은 더 좋은 것 좀 먹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주문을 하고 난 뒤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드시러 다니시나 봐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가슴에 얹히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평생을 아끼고 살면서 평소에 우리는 비싸서 안 사 먹는 것들을 사 먹였더니 매번 부모가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줄만 알았던 겁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근히 바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젠 명절에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 참으로 어렵지 않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 손주들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자식들이 와도 별로 반갑지 않은 이유 3가지와 함께 나이 들어 혼자 잘 살아가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서 폼나게 사는 노후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식은 고마운 줄 모르고 부모만 골병난다. 자식들이나 손주가 집을 방문할 때 부모님들은 자연스럽게 집 청소는 기본이고 화장실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손주들 용돈까지 준비합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했다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는 몸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자식이나 손주가 놀고 간 뒤에 집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물건 정리와 집 대청소는 물론이고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가고 자식이 가고 난 직후에 바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요즘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고생시키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는지라 준비나 정리가 더더욱 부담됩니다. 주말에 왔다 가면 휴일에 쉴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은 날아가 버립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마운 줄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자식들이 오직 받기만을 기대하고 우리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길 때 오는 피로와 허탈함은 더 큰 스트레스로 옵니다. 두 번째,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들 댁에 방문할 때는 이것저것 장도 보고 시어머니 입맛에는 뭐가 맞을지 고민을 하면서 반찬거리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들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자들을 데리고 방문할 때는 오로지 몸만 옵니다. 자식들은 당연하게 우리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전에는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손주가 올 때 지갑부터 열어보는 게 습관이 되었죠. 솔직히 경제적인 부담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가족 여행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식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만 한다면 우리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 조금씩 부담이 된다면 자식들이 집에 오는 걸 마냥 반길 수는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오히려 자식을 더 망친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특히 20대, 30대는 사회에 나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돈을 버는 법, 재테크 그리고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등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식들이 이 시기에 부모님에게 계속 의지한다면 그들은 과연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똑바로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만 생활한다면 자식들은 30대, 심지어 40대가 되어도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면 평생 모아놓은 노후 자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자식 모두를 위해서라면 자식이 20살이 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자식이지만 부모 품을 떠나면 남입니다. 누가 보면 매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임을 대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은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나이 들어 혼자 폼나게 살아가는 방법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딱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아침 1분 습관이 저녁까지 간다. 오래 살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많다. 기왕 수명이 늘어난 김에 노년기가 아니라 젊음을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올해 8순이신 어머니는 유용한 정보니까 꼭 읽어보라며 몇 년 전부터 종종 메시지를 보내신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모으시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의외로 건강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알차게 들어있었다. 내 건강 유지 비법이 된 몇 가지 루틴을 소개해보겠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침을 뱉는다. 잠자는 시간 동안 세균이 배양되어 아침에 일어난 직후 입속에 세균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때 물을 마시면 입안에 세균을 함께 삼키게 되므로 침을 여러 차례 뱉고 난 후에 물을 한 잔 마신다. 둘째, 물을 마신 후에는 폼롤러를 이용해 밤새 경직되어 있던 몸을 풀어준다. 다리, 허리 등 어깨, 목 순서로 최대한 풀어준다. 아침과 똑같이 밤에 잠들기 전에도 20에서 30분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준다. 셋째, 나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다. 물론 아주 피곤할 땐 늦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난다. 늘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 상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찬 성질의 음식 먹기를 최대한 자제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커피, 밀가루 음식, 달콤한 디저트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멀리하거나 줄이고 있는데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그 대신에 주어지는 효과도 꽤 크다. 마지막으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매일 100번 이상 한다. 발뒤꿈치 들기 운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간단히 할 수 있는 데 비해 그 효과는 엄청나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 종아리 뒤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고혈압 예방, 하지 근력, 혈액 순환 강화,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완화 등에 좋다. 사실 대단한 비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소하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규칙들이다. 하지만 건강관리는 바로 이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오늘 하루 한 뼘씩 바꿔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둘째, 배짱 좋게 어쩌라고를 외쳐라.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다. 어제 입던 옷을 또 입고 가면 직장 동료들이 홍보겠지. 이 옷은 너무 튀어 보일까? 이런 헤어스타일은 촌스럽다고 하려나? 단언컨대 쓸데없는 고민이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느라 바쁘기 때문에 남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니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나의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문제없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행동이다. 그렇지만 도가 지나쳐서 남의 눈치를 보는 수준이라면 자신의 행복을 남의 의미 없는 시선보다 뒷전으로 미루는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행복을 우선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살다 보면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과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 마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어떻게 남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어차피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배짱 좋게 그래서 어쩌라고 늘 외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자. 셋째, 나를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라. 상처보다 응원에 집중하자. 학교에서는 친구, 직장에서는 동료, 결혼에서는 가족과 친척들까지.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깊은 산 속에서 평생 홀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그 관계는 우리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기기도 한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내려고 기를 쓰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특히 타인이 별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칠 확률이 높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는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또 있을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던지는 말에 영향력에 무감각한 경우도 많다. 특히 내 생각은 아니고 누가 그러던데 라며 험담을 옮기는 사람과는 아예 손절하는 것이 낫다. 애초에 그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도 그 말에 동조한다는 뜻인데 제3자를 내세워 전하는 것은 더 비겁한 행위다. 이와 같이 내가 하는 말도 의도와 달리 남에게 전달될 확률이 높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점은 사소하게 여기면서 타인의 문제는 크게 부풀려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기에 내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보다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의 기준이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할 시간에 나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건네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이미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 내가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자. 넷째, 나이는 먹지만 생각은 젊게 하자. 100세 시대의 나이는 예전과는 다르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30이면 자녀가 서너 명 있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30에 결혼을 하면 이르다고 한다. 나이의 숫자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청년으로 50년을 살 것인지 노년으로 50년을 살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100세 인생 시대에는 생각과 마음가짐을 보다 젊게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 내 의견이 틀리고 젊은 사람의 의견이 옳기도 하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차이가 생기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곁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 들 때면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새로운 변화에 맞서 평생 공부해야 하며 최소 3에서 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성세대는 경험해 본 적 없을 뿐 아니라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미래다. 내가 살아본 적 없는 시대에 대해 어떻게 충고할 수 있겠는가?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조언하고자 하는 마음은 100분 이해하지만 의도와 달리 마음만 상할 수 있으니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평소 말과 행동에 앞서 반드시 곱씹는 원칙 5가지를 정해 두었다. 첫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셋째,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 넷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다. 다섯째, 선배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까지 늙는 것은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방법과 내용으로 소통하면 된다. 삶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만큼 성숙해지되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자. 누구도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꼰대가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 선배가 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마찬가지 아닐까? 나와 다른 가치관을 인정해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는 것이 멋있게 나이 먹는 첫걸음이다. 멋있는 어른이 되는 건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은 더 위대하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쳐라. 살면서 흔히 저지르는 2가지 실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지만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핑계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아닐까. 바빠서, 피곤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이 반대해서, 애들 키우느라, 주변 눈치가 보여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모두 중요한 이유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데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끌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진솔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저지른 실수를 후반전에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지난 시간을 되짚어보면 분명히 후회했던 순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건강할 때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면, 술을 적당히 마시고 일찍이 금연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하게 되지 않던가. 이미 많은 조언과 정보가 충분히 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낸다. 건강을 잃으면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만약 운전 중인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하자. 그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기름 넣는 것을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경고등이 켜지면 다른 일보다도 우선해서 늦지 않게 주유소로 가야 한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목적지로 향하면 기름이 바닥나서 차가 멈춰버리는 바람에 도착하기까지 훨씬 오래 걸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내 삶이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제때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과 같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무엇 때문에라는 핑계를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생각과 행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유나 우선해야 하는 책임도 많았을 것이다. 후반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나를 방해하는 이유는 과감하게 나중으로 미뤄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외치며 시도해보자. 그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책 곁에 두고의 방송 이어갑니다. 6째, 소소하게 메모를 시작하라.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적어봐라. 그리고 그것을 자주 들여다봐라.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해라. 1년이 지나면 제법 많이 달라진 삶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매년 마음속으로만 다짐했던 새해 목표를 작은 수첩에 적는 것부터 시작했다. 수첩에 기록하기 이전에는 불굴의 의지로 꼭 성취해낼 것 같던 새해 목표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흐려져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목표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목표를 기록한 이후부터 기록이 증거가 되어 연말이 되면 어떤 점에서는 뿌듯함을, 어떤 점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 적는 순간부터 저절로 실천에 대한 관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내 삶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수첩을 이용했지만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메모 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기록하고 있다.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손쉽게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성공이다.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했던가. 한번 성공의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에 이를 수 있는지 깨달아. 조금씩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취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하루에 한 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겠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먼저 달성한 뒤에 2권, 3권으로 늘리는 것이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50이라는 나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미 내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다. 큰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할 필요 없이, 결과에 집착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말이다. 하고 싶은 일로 돈도 벌 수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마음을 편하게 먹는 편이 의욕도 생기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었다면 나머지 시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오늘은 산책을 나가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책 20페이지를 읽겠다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도 좋다. 그걸 메모장에 적고 자기 전에 오늘의 성취를 체크해보자. 그렇게 첫걸음을 떼고 버킷리스트를 늘려나가다 보면 뭘 해야 할지 몰랐던 시간들이 매 순간 기대되는 날들로 채워져가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우리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기대를 가득 안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큰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찾아오는 것이 더 이상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나쁜 부모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항상 자식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들 순 없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고 때로는 싫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많은 공간과 존중을 줄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은 거리를 두고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거리가 더욱 깊은 이해와 소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 더 너그러움과 이해를 담아볼 때 우리는 가족으로서 더욱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를 읽고